자, 다음으로 이제 중앙대 문제 21페이지에 자료 21페이지 이제 중앙대 2019년도 모의 논술 문제를 보면서 또 다른 이제 논술 문제 특징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던 이제 확률에 관한 예시의 문제가 나와 있지, 그치? 경우의 수 확률에 관한 예시 기대값 까지 이제 계산할 문제 하나의 예시 문제인데, 사실 이 중앙대 문제는 수리 문제가 난이도가 이제 중앙대라는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제 좀 쉽게 출제되는 편이야. 알겠지? 비교적 쉽게 출제되는 편이고, 또 중앙대 수리 문제가 대문항이 3개라 하더라도 가까이 가지고 있는 소문항 수가 작아서 이 과학 문제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소문항 수가 좀 작아서 과학 문제까지 풀만한 시간들을 갖다가 고려해서 이제 문항의 소문항 수라든지 대문항의 제시문이라든지 논지에 대한 개수, 길이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문제 푸는 것처럼 전체 소문항당 시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를 보시면은 조금 시간 관리가 용이할 거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너무 빨리 서둘러만 푼다고 요거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서둘러만 풀어서 될 문제들은 솔직히 또 아니야. 알겠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수리 문제들이 간혹 있어. 지금 확률 문제도 그렇고 1번의 확률 문제 이거 시간 많이 잡아먹히면 안 돼요. 알겠죠? 가능한 한 빠르게 문제에 대한 조건들을 해석하고 여기서 뭐 토너먼트 대회에서 어떤 규칙이 부여되면 그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빠르게 나열을 하고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알겠지? 논술에서 경우의 수 문제들이 나올 때는 그 경우의 수들을 갖다가 나눠서 계산할 때 필요한 경우의 수들을 갖다가 하나씩 다 해보는 게 아니야. 이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알겠지? 그걸 종류나 부류별로 묶어가지고 경우의 수의 그룹들로 묶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열해서 딱 기계적으로 쓰는 방식을 좀 연습해두면 좋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 1번 문제는요, 타 대학을 문제 시험을 보시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확률과 경우의 수 문제들을 다룰 때 예시 답안을 활용해. 알겠지? 이 예시 답안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룹화해서 문제를 다루어야 빨리 답안이 완성되겠구나 라는 걸 이 대표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경험해 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죠?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은 하나씩 뭐 계산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건 시간 상당히 많이 잡아먹게 돼요. 답안 쓸 때. 자, 여하튼 이제 그런 이제 확률 통계의 그런 예시 문항을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살펴보는 의미로서 이 중앙대 1번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가나다 딱 봤더니 뭐 필요한 수학적 원리들을 갖다가 주고서 있네. 그치? 개념들을. 그래서 내분점에 대한 공식 주고서 있고요. 그쵸? 좌표평 2차원에서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에 대한 m 대 n의 내분점 공식을 주고서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아예 주고서 있어. 알겠지? 요걸 이용해서 문제 풀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에 대한 길이 관계식을 또 주고서 있고, 정의식이죠. 제시문 다에서는 x 이퀄 c에서 미분하고 c에서 극값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f'C는 0이다. 이 역도 성립하지. 문제 2-1 서로 간의 거리를 1로 유지하면서 좌표 평면의 x축과 y축으로 움직이는 점 A와 점 B가 있다. 좌표 측상에서 점 A,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빠르게,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다 읽고 뭐 다시 그림으로 도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주어지는 조건들을 갖다가 하나씩 이제 그래프상에다가 좌표평면상에다가 고려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정리해 주는 게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거야. 서로 간의 거리를 1로 유지한다. 자, 이 거리를 1로 유지하고 하나는, 그치? X축과 Y축을 각각 움직이는 점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이때 3번 AB에 놓인 점 중에서 X의 좌표가 27분의 8인 점에 Y좌표가 취할 수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시오. 뭐 27분의 8 같은 경우에는 1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이런 정도로 대충 이제 잡아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B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A가 이쪽으로 다가가면서, 그치? 원점 쪽으로 다가가게 되면서 최대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치? 여기에서 만나는 Y좌표의 최대나 최소값에 대해서, 그치? XY축으로 놓을 때 점 A와 B가 있을 때 점 AB에 놓인 점 중에서 X좌표가 27분의 8인 점의 Y좌표가 취했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라. 자, 그래서 일때는 이것에 대해서 임의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때 만들어지는 점의 위치를 갖다가 이때 이 점의 기본적으로 X좌표는 27분의 8이겠지. 그치? X좌표가 27분의 8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쵸? 27분의 8인 선분 AB에 대해서 27분의 8에 뭐 Y를 갖다가 이제 기호화 해가지고 뭐 Y0나 Y'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화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움직이는 동안에 27분의 8 위에 y좌표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그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그치 xy 관계식을 만들어서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제 미분이라든지 또 이차함수식이라고 한다면 간단한 이제 그 완전제곱 식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 보면은 뭐 문제 풀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약간의 이제 계산에서 좀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있어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 놓치면 안 되지. A, B의 좌표에 관한 거니까 A, B의 좌표들을 갖다가 A, B의 거리가 1이란 얘기지. 요거는 하나 요령이 있어야 돼. 간혹 가다가 이런 지금 뭐 문제 소재 중에서 이렇게 특정 길이를 가지는 막대기가 X축과 Y축상을 미끄러지면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조건들이 가능한데, 그걸 다룰 때는요. 이때 요 끝점의 좌표 있잖아. 이 끝점의 좌표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죠. 얘를 A, 0라고 하고 얘를 0, B라고 한다면 이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뭐야?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근을 쓰게 되면 요게 요 길이 L이 이렇게 나와야겠지. 요걸 L이라고 한다면 일반화 시켜가지고 L이 이렇게 무조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요게 또 뭐하고 관련 있어? 그치? 제시문에 보게 되면은 이때 이것의 X좌표, 그치? 그치? 이 각각의 이제 점의 좌표들을 삼각함수화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지금 제시문이 주어져 있는 거야. 제시문 나에 보게 되면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에 대한 식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역수에 대해서, 그치? 이것의 역수에 대해서 A를 취하게 되면, 그치? 이것들의 역수에서 A를 취하게 되면 여기 코사인 알파가 되어지고, 그치? 식에는 뭔지 모르지만 알파를 매개 변수로 해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점 B의 y좌표에 해당하는 건 또 뭘로 표현할 수 있어? 그치? 사인 알파 같은, 사인 세타 같은 형식으로 y좌표가 표현해서 매개 변수화 시키는 게 가능해. 알겠지? 물론 이때 이 세타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뭐 정의해야 될 필요는 없어. 알겠지? 다만 이제 삼각함수의 관계식으로 요것들이 이런 식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여기서는 또 1이라고 돼 있지. 그치? L이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1의 값에 대해서 그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세타 같은 경우 어디를 잡아준 거예요? 결국 여기를 잡아준 거지. 그치? 요걸 이제 세타라고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치? 길이를 갖다가 코사인 세타, 즉 x좌표를 코사인 세타로, 요거의 y좌표를 사인 세타로 이렇게 1분의 사인 세타로 해가지고 바로 잡아낼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렇게 잡아놓으면 뭐가 편해? 관계식을 만들어서 이 식과 이 식을 연결시키기가 편하지. 그치? 길이의 제곱이,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 되어지는 직선에 대해서 그 각각의 점의 위치들을 지금같이 x축, y축상에 뭐 있는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매개변수에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이 문제 좀 세부적인 내용이라지만 이런 요령 하나 알아두면은 이 종류의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예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드린 거야. 자, 그것만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점 AB를 통과하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지. 이 점과 이 점을 갖다가 삼각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제시문상에서 이제 삼각함수 변형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신경 써본 거야. 선분 AB에 놓인 점 P의 X좌표가 27분의 8이라고 그랬으니까는, 그래서 XY 방정식을 만들어내서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X값이 무엇이다? X값이 27분의 8일 때 Y값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치? 그걸 조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 조사한 결과가 결국 뭐로 나오겠어? 여기에는 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 관계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치? X가 27분의 8이 대입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Y가 세타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지? 그치? Y가 세타에 대한 표현이 되어지고, 그걸 곧바로 우리는 뭐 하면 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Y의 최대 최소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Y를 세타에 대해서 그냥 미분해버리면 되지. 그치? 그래서 미분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는데, 여하튼지 함수의 미적분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는 논술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문제의 소재이자 요구사항이기도 해. 알겠지? 예, 충분하게 연습을 해두시고요. 감기가 심해서 미안합니다. 콧물이 막 질질 흐른다. 여러분들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카메라상에서는 안 보이지? 안 보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앙대 이제 3번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나마. 중앙대 3번 문제에서는 이제 삼각함수의 미분법에 관해서, 특히 이제 사인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고, 적분이지. 적분식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걸 활용하라는 뜻이지.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그치? A, B분의 1의 꼴을 갖다가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고치는 특별한 수학적 방식을 사용해서 뭔가 문제를 계산하고 정리해라. 이런 의도로 이제 출제된 제시문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t를 매개 변수로 치환하여 가지고 gt 이퀄 t로 놓으면 그치 치환 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 아, 치환 적분을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하라는 뜻이야. 자, 3-1번 같은 경우에는 그치? 문제 3-1번 같은 경우 뭐 그 앞에 문제 2-2번은 제가 뭐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은 뭐 문제를 직접 풀어보기보다는 그런 정도의 문제로 출제된다. 그런 이런 유형으로 출제된다. 이런 정도만 삼각함수에 관한 실제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출제되는 문제에서 이 삼각함수를 응용한 미적분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기하 문제에서도 얘네들도 이제 그런 연계성들이 약간은 있어. 뭐 다른 학교들처럼 뭐 좀 인하대라든지 아주대같이 좀 깊이 있게 연관되거나 건대같이 이렇게 깊이 있게 연결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점검을 해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중앙대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 모의논술 문제 지금 안 풀어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 2019년도 모의논술 문제 기왕 지워졌으니까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또 풀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개별 첨삭 시간에 과제물에 대한 첨삭 외에도 개별적으로 질문 있는 것들은 체크해놨다가 같이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하튼 이제 바로 3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정리해서 보게 되면은요. 제시문 가나 다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수학적 원리들을 기본 개념과 더불어서 이제 제시하고서 있고, 그 다음에 3-1번에서는 F 시그마 K분의 F 이퀄 시그마 K분의 1의 사인 K 플러스 2의 T로 속도 함수 FT가 주어져 있어. 시간 T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파이초가 경과 시점에서 점의 위치를 구하래. 이거 뭐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건 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라는 거야? 그치? 그냥 뭐 시그마 계산하는 건데, 이 시그마 계산이 결국은 뭘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적분 계산해야 되는 거지. FT, 시간을 갖다가 시간 함수로, 속도 함수로부터 거리를 구하려면 뭐 하면 돼? 그치? 적분하면 되는 거고. 또, 거리 함수를 속도 함수로 바꿀 땐 그때는 또 미분을 해야겠지. 속도나 가속도 함수 순차적으로. 그래서 시그마에 대한 인테그럴이 쓰여지게 되는데 각각이 독립적으로 식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그마 안쪽으로 인테그럴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각 구간별로 이제 면적을 구해내면 되는 거니까 적분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적분 계산 문제야. 그리고 이 계산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K분의 sin K 플러스 2T에 대한 적분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딱 보니까는 이제 식의 변형을 통해 가지고 일부러 식의 변형을 통해서라도 뭘 해야 된다? 그치. 제시문 나에 있는 방식의 수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중간에 생길 거야. 알겠지? 풀어가다 보면. 그래서 중간에 풀이의 수학적 과정이 잘 정리가 안 될 때는 제시문에서 주어진 정보 중에 어떤 걸 이용할 수 없을까? 가장 논술 문제를 푸는 또 기본적인 접근법 중에 하나지. 제시문 활용법. 3-10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해가지고, 제시문 다를 보니까 뭐 사인 함수의 역수에 sin x분의 1에 마이너스 sin x dx인데 이거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한 적분이 아니야. 왜냐면 sin x분의 1에 대한 적분이라는 건 쉬운 적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뭘 하도록 돼 있다? 그치. 중간에 이거는 반드시 이런 상관함수 적분할 때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뭐야? 치환 적분이죠. 주어진 식을 적절하게 좀 애매하지만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우에는 sin x분의 1 마이너스 sin x의 제곱, 즉 코사인 x의 제곱이 되어지지, 즉 sin x분의 코사인 x의 제곱에 dx를 갖다가 계산하는 걸로 이때 이제 sin x의 코사인 x의 제곱에 dx를 또 치환적분 하니까 치환적분이 잘 안 돼. 왜냐면 위에는 제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또 뭘 해주는 거야? 그치. 분모와 분자의 sin x를 동시에 또 곱해줘서 sin 제곱 x에 코사인 제곱 x에 곱하기 sin x로 되어 있는 식을 보게 되면 이때는 이제 코사인 x를 간단하게 t로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치환 적분에 의한 적분을 이제 쭉 시행해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치환 적분 할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돼? 그치? 무엇으로 치환했는지. 또, 치환 이전의 영역이 치환 후에는 인테그럴의 영역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점검하거나 설명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T에 관한 식을 이제 쭉 풀어서 이제 정리하면 되고, 또 풀어가다 보면 부분분석꼴이라든지 적당한 이제 또 수리적인 적분 계산법들을 갖다가 요구하는 걸 대략적으로 눈치챌 수는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정황대 3번까지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중앙대는 소문항수는 뭐 대문항 하나당 소문항수가 1개에서 2개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많은 다수의 문항을 푸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제 과학논술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과학 논술을 먼저 풀고 수리 논술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어서 정확하게 또 많은 중간중간에 또 계산도 좀 있잖아. 그치? 그리고 특히 식변형이 문제의 결과물 얻기 위한 식변형이 조금 이제 심하게 있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소모되게 돼. 뭐, 시간 아까워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정해진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로서 어차피, 우리가 시간 관리 좀 더 철저히 해줘야겠죠. 알겠죠? 자, 중앙대 문제 같은 논술 문제 유형 다시 한번 또 점검해서 생각해 보시고, 특히 시험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제 2019년도 문제 안 풀어봤다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또 풀이까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양대 문제에서 보도록 합시다.